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안녕하세요. 재현영의 사람 속으로 재현영입니다. 2012년에 있던 한 조사에 따르면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호주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재현영의 사람 속으로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호주의 코인 지회장이신 고나미 씨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네, 고나미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국엔 어떤 일로 오시게 되셨나요? 이번 한국은 제14회 네.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호주에서는 저 외에도 저를 포함한 8명이 같이 왔고요. 호주에서 8분이 오셨고요. 네, 호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년 동안 거주하신 거죠? 제가 호주에 들어간 것이 1976년도 8월 달 말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한국을 떠난 거는 사실은 1972년도에 떠났기 때문에 네네. 거의 40년을 떠나가서 산 복이네요. 그럼 호주에서 거의 40여 년 가까이 아니요. 호주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네. 이란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오. 아버지가 거기에 직업이 있으셔서 네. 뭐 그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어리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패키지로 다 간 셈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그럼 호주에서는 지금 이제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호주에서 또 어떤 다른 일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성 요번에도 대주제가 네. 여성 경력 단절이니 뭐 이런 거라 굉장히 이슈가 있고 호주에서도 이슈가 있긴 한데 제가 아이를 갖다 어느 정도 키운 다음이다 보니까 네. 저절로 커뮤니티에서 불러서 근데 그때서부터 활동했다라고 하면 한 2001년도부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의 공간이라는 곳에 이제 네. 자문으로 다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작년 8월 달까지는 시드니 한인회의 부회장으로 다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평통에도 개입이 돼서 네. 거기서 멤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본과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코인의 지회장 외에 네. 또 주 정부의 장관급 자문위원으로다가도 있기도 하고요. 또 주 정부의 경찰청장의 자문위원으로다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저한테 찬스가 있어서 정말 네. 좋고요. 그럴 때마다 한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의 네. 지금은 현재는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호주 사회도 정말 사랑하기도 하지만 한국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더불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이랑 호주의 가교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저 어렸을 때 꿈도 외교관이었었습니다. 근데 거의 외교관 못지않게 활동을. 민간 외교관이라고 네, 저럴까. 그렇죠. 민간 외교관이라고 불러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네.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지회장님께서 처음 호주에 갔을 때는 지금처럼 호주에 간 이민자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갔을 적에는 겨우 한 90명 정도? 그럼 그 당시에는 이민자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그러면 어려움 같은 거는 없었나요? 처음 갔을 때? 다행히도 저는 이란에 있었을 적에 교육을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영어하고 이란 말은 이미 알고 호주를 들어가서 네. 영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참 편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여러 능력을 두루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편하게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민자 이야기를 해봤는데 호주에는 다문화 포용 정책이라고 해서 이 이민 수용이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한 240개국어를 쓰니까 호주에서는 그 정도로 다문화 사회를 이뤘고요. 그리고 참 그 정책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네. 좋아서 솔직히 여기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더 호주에다가 가까이 접근을 해서 다문화 사회가 어떻게 시스템화가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많이 좀 배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네. 그런 다문화 쪽으로 다 많이 오더라고요. 어. 호주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직접 거기에 거주해 보신 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런 정책으로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소수민족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법정 통역가로 동시통역가로 일을 갖다 계속 거기 소속으로 다 일을 해왔지만 네네. 거기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제일 최고 위원장은 시민권부 장관이세요. 그래서 소수민족 커뮤니티라고 하면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의 장들을 다 모아서 네네.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이슈를 갖다 풀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쓰여지는 공통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네. 영어를 일단은 가르치는 그런 제도화도 돼 있어요. 일단은 문화도 그러면서 동시에 네네. 배우기도 하지만 일단은 언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 나라를 가장 하려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예 호주에서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통역 번역 서비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활동을 그럼 하고 그 있어요. 영어 교육이라 이런 건 다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510시간은 그냥 영주권을 하게 되면 510시간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삶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시스템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뭐든지 돈을 갖다 먼저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510시간은 나중으로 다 밀어놓고 네. 나중에 차질이라 하고서는 일선으로 다 먼저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영어를 갖다가 배우면서 그 문화를 갖다 흡수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자녀를 키우거나 뭐 이럴 적에 많은 도움이 나중에 된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럼 좀 더 이렇게 장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익히는 것이 좋죠. 언어를 기반으로 문화를 익히는 것이 그렇죠. 동시에.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이력을 쭉 보니까 호주의 NK 비즈니스 링크의 대표님으로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냥 개인 회사로 갖고 있는 곳인데요. 네. 사람들이 NK 하니까 혹시 노스 코리아하고 관계된 무슨 회사 아니냐라고 하시는 오해를 분도 살 수도 있겠네요. 없지 않아 있는데 제 네. 이름의 약자입니다. NK. 그렇군요. 그래서 비즈니스 링크라고 진 거는 네.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호주와 네.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호주에 있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특성을 모르거나 그 나라의 성격을 모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비즈니스 스킬이 그렇죠. 다 웨이스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서 더욱더 원활하게 이제 FTA도 맺어졌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활발하게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그 비즈니스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 그리고 또 호주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 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의 문화와 호주의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막 빠른 거를 추진하진 않아요. 호주에는요. 호주 문화는 네. 기다릴 줄 알고 인내심이 있게 한국은 굉장히 할 줄 알아요.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호주 사람들도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아시는 알고 분들이 있어요?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호주 네. 문화는 그냥 그 사람들의 변화가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 답답하다 하시다라고 하지만 네네. 우리는 전혀 그런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질서를 지키고 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 관공서도 사실은 굉장히 짜증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네. 더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라면 나중에는 나아지겠지라는 이런 바람을 갖고 살아서 한국의 그런 막 숨가쁘게 물론 네.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은 이제 지금 많이 네네. 발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옆을 좌우를 봐가면서 선진국의 좋은 점들을 더욱더 도입해서 좀 국민성이라든가 이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좀 더 여유 있게 천천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지 몰라요.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좋다고 제 동생들은 사실은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살고 싶대요.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근데 호주 문화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배려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네.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애들 말을 하기 시작할 적에 네. please라는 단어와 thank you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맙다 이런 표현을 갖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수줍어하고 하지만 네.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너 참 이쁘다라고 이렇게 네.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엄마는 옆에서 땡큐라고 해라 얘야 이러고서 말을 하면서 애를 갖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and please를 어렸을 때부터 여기도 좀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면은 훨씬 더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에서 문화가 나온다는 게 어떤 건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땡큐라든지 플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배려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문화도 생기고 그래서 또 아까 호주 이제 다문화 수용 정책에서 언어를 일단 기반으로 배워야 한다는 네. 말씀이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제가 올해 초에 한 보도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중국 커뮤니티와 함께 이 위안부 소녀상을 설립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취지로 한번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은 한인회에서 그 중심이 돼서 네네. 그 위안부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그랬어요. 한중 뭐 규탄 대회식으로 다 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코인 지회장으로다가 참여를 한 이유는 네네. 우리가 작년 13회 때 네네. 대회에 참석했을 적에 우리 모두가 1억만 명의 서명을 네. 하자라는 그런 운동에 결의를 했었어요. 지역 담당관 외에 그 참가자들하고. 그래서 이제 코인 지회장으로서 호주 지회에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외교적으로다나 그런 걸로다가 결집되는 거는 싫고요. 그냥 거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다가 당신들이 뭐를 다 할 수 있다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코인 지회장으로서 이제 회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 가서 제가 발표를 했고 네. 또 위안부의 할머님이 하신 그 애니메이션도 틀어주면서 말이 필요 없고 그냥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더욱더 빨리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다가 어떻게 하면 네. 그 1억만 명의 서명에 참가를 할 수 있는가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위안부에 관련된 그 뭐 소녀상 건립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그 나라마다 네. 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있지만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나라마다의 그 정치적으로다가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앞선을 나서는 대사님이나 뭐 총영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서서 외교를 하시는데 네네. 그거에 방해되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호주 정계에서도 인정은 하지만 당신네들이 알다시피 다문화 네. 사회인데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렇죠. 그거를 밀어줄 수 있고 우리를 여러 인정해주겠어요.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소녀 건립상이라든가 이런 네. 거는 아직도 시드니 한인회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을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여러 예.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그런데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호주에 있는 한인 2세들이나 이런 역사적으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소녀 건립을 해서 네. 거기에다가 대고서는 애들한테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건 좋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예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의 역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만약에 목적이 네. 앞으로의 내란을 겪던 전쟁이 일어나서 하던 여자들은 그거로 인해서 성적으로다나 이런 쪽으로다가 디스어드밴티지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목적이라면은 그런 취지라면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동양 사람의 소녀상을 하면서 또 리마인드를 시킨다는 것은 솔직히 호주에 지금 제가 사는 시드니에 사는 저 일본 친구들도 그거에 네네. 대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거는 너네 나라에서 배우고 앞으로 남자들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여자들은 절대적으로다가 부정적인 시각과 그 피해를 받아서는 안 피해를 된다. 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걸 갖다 강조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그렇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네. 세계적으로다가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1억만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네네. 그 용지를 만든 것도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앞으로의 지난 과거가 있어서 아픔이 있지만 네네. 이거를 극복해서 이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더욱더 부과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14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이제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가부에서 2000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네. 호주에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10년 네. 됐어요. 2004년도에 5월 달에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그래서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것은 네네. 그야말로 한민족 여성들이 세계에 흐트러져 살지만 그래도 여가부에서 만든 것은 여성들아, 여성가족부에서요. 여성가족부에서 네. 만들어진 건데 여성들아 흩어져 살긴 하지만 우리 한민족끼리라도 네트워킹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며 또한 해외 이 위원들이나 회원들이 참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조금 한두 가지씩만 네. 네트워킹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겠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드니에서 네, 호주에서 네. 호주에서 그게 네. 된다라고 할지라도 네네. 한국 문화에 안 맞으면 그게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고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정책화 그렇죠. 시스템화되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220명 정도의 네. 해외 코인 회원들이 같이 참가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므로 주제를 갖고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도 알게 됐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게 되었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그 회원들도 네. 200명 이상이 참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500명이 참가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규모가 많이 크네요. 예, 커요. 굉장히 여성가족부에서 그건 정말 잘하시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대주제가 경력단절에 관련된 거고 일과 여성 그런 거였었는데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왜 우리가 이런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중점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여기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당신네들 사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도 그런 있는 거 거니까요. 하기 위해서 만든 대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면요, 일적인 부분에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외국의 경우는 또 호주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긴 하지만 네네. 어느 나라든 본인이 결정하는 데 딸렸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20대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네. 하면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은 가족이고 아이잖아요. 네네, 나이를 그렇죠. 낳게 되면.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했을 적에 어떤 게 중요한가를 봤을 적에 그가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며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요. 한국에 계신 여성들은 일단은 일을 하고 싶다, 경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는 커미트멘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직장에 갔을 적에 네. 그거 비교를 호주하고 해줄게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다가 3개월은 물론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굉장히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게 적용이 안 되겠지만 네. 보통 법적으로다는 6개월까지는 매튜니티 리브 해갖고 출산 휴가를 받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급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후에 초이스를 갖는 거죠. 무보수로다가 이제 6개월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을 더 할 것인지 그거는 옵션이에요.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끝난 다음에 뭐 하느냐? 남편들이 이제 패터니티 리브라 해갖고 남성의 그 휴가를 또 가질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대로다가 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맨 처음에 12개월 동안에 애를 양육할 적에는 네. 훨씬 더 여기보다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자 하고 자기의 전문직이나 네. 뭐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네. 일을 갖다 하던 분들은 그렇잖아요. 다 놓기는 사실은 맞아요. 다 맨 처음에는 놓지만 그러나 일단은 정말 마음을 먹고 직장을 가게 된다면 네. 그 다음에 애가 감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프다 한다고 해서 다 손 놓고 나가지 말으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어떠한 헌신을- 고용주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이 만약에 일이 된다라고 하면 아이는 물론 우선이긴 하지만 네. 애가 타가소라나요? 유치원이나 네네. 이런 데다 보내게 되면 애가 아프다고 바로 뛰어나가고 일을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성들이 아마도 일을 갖다 지속되지
지속할 수 없는 하기가 것 어려운 같아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의 여성들이 가정에 되게 헌신적이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도 크고. 호주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가족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네. 물론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남편과 같이 예, 집안일도 같이 하고 네. 또 똑같이 이렇게 분담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아닌 가족도 있긴 하지만 다문화 사회라 좌우지간 네. 모든 가족들이 굉장히 재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말이면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과 운동하는 시간, 음.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즐기는 시간들을 갖다 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더 많이 하죠. 제가 아는 경우에 제 선배들을 보면 같은 성적으로 남녀가 입사를 해도요. 남자는 더 이렇게 위에 수직 상승이 되게 승진도 잘 되고 하는데 여자는 잠시 동안 육아휴직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부서 이동만 있다거나 이렇게 불평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요. 근데 혹시 호주에도 이런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그 리포트가 있는데 네. 2014년도 그러니까 평등위원회에서 온 네네. 조사 결과더라고요. 네네. 그걸 갖다 잠시만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읽지 못했지만 읽어보니까 예, 호주도 그게 있죠. 당연히. 당연히 우리가 진급을 갖다 어느 정도까지 못하고 네. 어느 선에 머물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 남자들이 받는 그 봉급의 네. 샐러리를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는 30% 페이도 정도는 많이 절감되고. 예, 절감되는 그런 경우가 호주도 있어요. 다 그래요? 동등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한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떤 부분부터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 휴가를 네. 예, 기업에서 줬으면 좋겠고요. 법화가 돼가지고 예, 정책적인 그게 이제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됐으면 네. 여성들이 뭐 1년이건 아이들과 보내고 다시 근데 여기서는 궁금한 게 네네. 그동안에 그러면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 휴직을 내는 동안에요.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받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많고요. 눈치주기라고 하죠, 일명.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있다고 해도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자부심을 갖고 여성들이 좀 네. 예, 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휴가를 냈다라고 네. 하면 올쯤 돼서는 네. 자기가 트레이닝 코스를 받든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다가도 뭐 회사 내에서 인하우스 트레이닝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 업데이트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자기 개발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같은 것도 다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거의 많아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 거고요. 아니라 할지라도 네. 자기 자신이 그런 스스로. 스스로 또 그런 트레이닝 코스를 찾아서 업데이트도 하고. 네, 근데 일단은 네. 자신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닌 여성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선에 나서 일하시는 자기 일에 대한 분들은 프라이드도 있고. 예, 프라이드가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를 찾아간다면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이 트레이닝을 받고 업데이트돼서 그렇게 가죠. 그러면 이번 14회 코인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6번째 네. 여성 경력 단절을 대처하는 지역 네트워크 역할과 나아갈 길이었었는데요. 네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참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또 여성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한국에서 오신 연구원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봤어요. 네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근데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참 여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신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네. 긍지를 갖고 그러나 누구의 눈치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떳떳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많이 문화가 위축되어 아직은 있나요? 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고 또 어떠한 그 가정 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많이 한대요. 네. 그러나 왔을 적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의아심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늘 네. 우리가 성공 사례를 들으면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다가 모든 시야를 가지고 긍정적인 시야를 갖고 바라보라라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맞아요.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 그게 부정에서 돌게 되면은 자기의 기회가 보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여성들. 그러니까 그런 센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책상으로도 그런 센터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뭐 결혼해서 오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있긴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그렇게 가정은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우선이고 여성으로 살면서도 거의 50대가 되면 그때서야 내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텔레비 보니까 아니야 너 애 낳으면 나 안 봐줄 거야.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희 너네 어머니도요. 애니까 네가 책임을 지고 걔네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겪으면서 실 경험을 해가면서 아이를 느끼며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사랑스럽잖아요. 데리고 왔다가 이쁘고 놀다가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는 가족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나이에 따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우선이 남편, 아이 뭐 이런 순서로도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가 되면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에만 너무나 치우치게 보면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돈을 안 벌기 때문에 그런 위축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다가.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지 못하다고 느끼면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그러나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나는 호주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쉽게 얘기는 하지만 한국에 사는 여성들한테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나 이런 문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호주에서 많은 활동을 민간 외교관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여성 리더로서 필요한 조건이나 자신만의 그런 철학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해서 밥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여성들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호주에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언어를 갖다 익히는 것이 롱런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아이를 낳거나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을 적에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 한국말을 가리키긴 하지만 영어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사고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너무나 부모로서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군요. 한국어는 부모들은 가르쳐 주려고 토요일 날 학교 정말 입이 이만큼 나와도 데려다 놓고 한국말 배워야 돼 강조를 하지만 그래도 걔네들의 생활은 하루에 4-5시간만 가정에서 있는 때고 자기네들 형제가 있으면 지네들끼리도 영어로 다 하는 것. 영어로 사용하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언어를 익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무리라 할지라도 맨 처음에 기초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를 배우게 되면은 그 나라의 문화도 자연히 그리고 영어를 배운다 하게 되면은 그 학교를 가면은 여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댁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학부모일 경우에는 영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위한 뭐 점심 뭐 샌드위치 만들기 이런 데도 가서 부딪히면은 다 또 그 문화를 익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고 일단은 저는 호주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와요. 호주에 이제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다 오게 되면은 1년짜리를 주지만 맨 마지막 3개월 동안에 체리 농장이라든가 어떠한 농장에 가서 3개월 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12개월이 또 연장이 돼서 총 2년 동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친구들의 인생의 기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학생 비자로다가 전환을 시켜서 거기서 눌러 앉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영주권까지 바라보면서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서 참 그런 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고 산다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냥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또 그 워킹 할리데이 서포팅 센터 해갖고 이전에 그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사관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있었을 적에 제가 이제 강사로 다 나가서 말을 했을 적에 절대적으로 다 여기 호주까지 그 먼 나라까지 와서 굳이 한국 사람들 그 사회에서만 머물지 말아라. 나는 참 그랬으면 참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호주 생활을 배우고 네. 느끼고 간다면 한국으로 돌아왔을 적에도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 때문에 그쵸. 이 한국 사회도 조금씩 변화가 가져올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무래도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질 테고. 그냥 많은 건 아니래도 한두 네. 가지라도 배워온다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음. 정말 그 젊은이들 올 적에 일단은 베이직으로 다 영어 좀 알고 왔으면 좋겠고 영어를 알게 되면은 호주 사람들이 하는 그 쉐어 집도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쉐어를 하고 굳이 한국 사람들 밑에서 식당 뭐 식품점 하면서 돈 얼마 못 받았다고 막 그냥 신문 기사에 내놓고 네, 이래서 맞아요. 호주에 안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사건 사고가 종종 있어요. 네, 저도 그거는 정말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부딪히는 것도 많기도 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그 현실이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느 나라든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 오니까 굉장히 안전하더라고요. 음. 저녁 8시, 11시에 막 걸어 다녀도 뭐 네, 사람도 많고. 굉장히 좋던데요. 네. 근데 예, 맞아요. 범죄 예, 좀 여기에서 상상치도 못하는 뭐 이상 정신 네.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작년에 브리스번인가 그 시티에서 아침에 청소 일을 나가다가 네.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젊은 여자가 일단은 정신병 환자한테 걸려서 살해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막 그냥 기사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는 재조명되다 보니까 근- 호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꾸 이렇게 싹 트는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니 하고 물어보고 살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건데 음.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꼭 한국 사람만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기사가 너무나 막 확대돼 가지고 나간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시드니에서 사실은 워킹 할리데이 비자 홀더들이 없으면 네네. 우리 한인들의 경제도 완전히 침체가 될 수 있거든요. 식당 같은 데고 어디고 뭐 일하는 그렇죠. 친구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침체가 돼요. 그래서 한국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기초적인 영어와 네. 기초적인 문화 좀 가르쳐 줬으면 네. 좋겠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네네. 않는다라고 하면 시드니 왔을 적에 우리가 좀 교육 좀 시키자 맨 처음엔 기본적인 것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디 갔을 적에 우리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한국 분들은 일단은 웃잖아요. 네. 그러면 웃으면은 예를 들어서 네. 여자가 남자한테 대고서는 뭐 와인바라든가 이런 데서 웃으면 네. 그게 잘못 인식이 잘못 돼서 신호를 보내서 이 남자는 네. 나를 좋아하나 오해할 보지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이상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좀 무섭다. 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오해를 해서 그런 일로다가 부딪히는 그 자그마하지만 이런 문화의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기본적인 거는 좀 우리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사실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면 네. 정말 호주에서 배울 게 많거든요. 요번에 와서도 네. 매경 기자님이 네네. 저한테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그 리포터 되시는 분이 저한테 호주에서 계셨었대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그분은 참 좋은 점을 많이 보고 여기 오셔서 자기 자리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그냥 젊은이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네네. 당신네들이 여기서 알바를 했을 적에 1시간에 5,000원 받는다고 호주에 와서 시드니 와서 한국 사람 밑에서 10불 바라지 말아라. 그게 5,000불이 아니 10불 받으려면 차라리 네네. 호주 가게에 가서 영어 조금 알고 와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문화를 배우고 해라. 아까 인종차별이니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고 그것도 바로 언어와 언어 장벽과 문화예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적에 제가 네. 듣기로는 전혀 인종차별이 아니었었는데 아. 그냥 네. 딱 그 사람이 뭐 대답을 할 적에 잘 못했다든가 그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한국 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반발심이 열등심에 생기고. 예.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다 없어야 되고 좋은 마음으로다가 긍정적인 의식으로 갖게 되면 어떠한 말에서 제가 모른다라고 하면 네네. 분명히 그 사람들은 10번이고 설명을 해줄 분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오시게 되면 너무나 뭐 그
에임 없이 오지 말고 어떠한 목적의 목적의식을 가치를 가지고. 가지고서는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가는 거는 젊은이로서 네. 다른 나라를 1년이란 세월은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방송 중에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통역을 전문으로다가 네, 했었고 비즈니스를 이제 동시 통역을 하는 사람인데 법정 통역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그런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랐을 적에 하고 물론 세대가 틀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성이고 그래도 한국의 여성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 가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여성 평등이라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양 여성도 네. 아니고 동양 여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지켜야 되는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네네. 같이 합숙을 한다든가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예기치도 않게 법정으로 다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그러다 실제로도 많군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아닌 쪽에 괜히 눈이 빠져서 거기는 정말 자유자재로 네. 카지노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젊은이들이 돈을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네.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한 또 번에 해요. 승진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돈이 있어야지만 그 자기의 또 네. 욕구 만족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느냐? 마약 같은 거를 딜리버리 해요. 이게 정말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경찰이라든가 뭐 법정으로 다 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 쪽을 많이 접촉을 해서 하는데 그 외에도 무지하게 많지만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거로다가 제발 목적 의식을 갖고 나온다라고 하면 부모 손을 떠나서 자유를 찾긴 하지만 그 나이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이 부모들도 믿고 안심을 그렇죠. 하고 나는 너 믿어 하고 내밀어도 물론 네. 안으로다는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신뢰감을 쌓는다 이거죠. 우리가 맨날 신뢰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뢰감을 부모님들한테 네. 쌓아서 인정을 받을 적에 그때는 나도 내 인생에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럼 지 회장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제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호주 하면 생각나는 범죄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무조건 그 호주가 나쁜 나라고 범죄가 많은 나라여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언어나 문화 같은 거를 많이 습득했을 때는 그만큼 더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안전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기회도 많아요. 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제가 이민법무사 일을 하니까 네. 젊은 친구들하고 또 많이 접촉을 하는데 그 정말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설계사다. 네. 그러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도 비싸서 네.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쿠킹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본인이 원래 쿠킹을 좋아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요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아주 그냥 좋아요. 그래서 쿠킹은 싫어하지만 네. 그래도 영주권을 내기에는 수월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4년 정도는 자기의 삶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당장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군요.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멋있네요. 그래서 정말 뿌듯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 반면에 그냥 맨날 투덜투덜대고 하는 사람들은 식품점에서 그냥 5,000원 받는 거를 10,000원 받으니까 좋아서 살지만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냥 돌아가요. 안타까워서 좀 잡아주고 싶어도 네. 그거에 만족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행사가 있거나 세미나가 있을 적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나와서 들으면 참 좋을 것이다. 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잘 붙여요. 성격이.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지 갑자기 지하철에서도 오다가 여기 총연사관 어디예요?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같이 가거든요. 사무실이 더 가깝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얘기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긴 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군대 나온 친구들이 인사를 하는 법도 틀려요. 제가 제 사무실에 딱 들어왔을 적에 그래요? 얼마나 공손하게 공경하면서 얘기를 하고 확실하게 뚜렷해요. 자기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를. 너무 좋아요. 확실히 틀려요.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너네들도 좀 한국 군대 좀 갔다 와라 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호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네. 약간의 기본적인 영어를 배우고 왔으면 네.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그 워킹 할리데이를 비자를 받고 오는 친구들은 네. 뭐 예를 들어서 20살서부터 29살까지도 있긴 하지만 25살 이상이면 군대도 갔다 오고 자기네 갈 길을 알긴 해요. 네. 그러나 20대 초반에서 25세까지 오는 친구들은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좀 자기의 인생의 기로가 보이긴 할 텐데 그걸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호주를 다 떠나온다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한국 정부에서 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언어야 뭐 기본적으로다가 네. 해서 어느 정도 시험을 봐가지고 그 정도를 좀 채워서 그 선택을 좀 해서 보냈으면 훨씬 더 그 젊은이 하나하나가 뭐 소그룹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정말 알찌게 자기의 앞에 기로를 볼 수 있고 더 많은 또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살지 않는다 하면 돌아오면은 무조건 여기서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약간 추가로 더 한다라고 하면 네. 그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신경을 써준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외에 사는 우리 그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든 이러한 서로의 소통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 면을 자문 역할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네. 그 협의회에 제가 지금 대외 협력 네네. 분과위원장으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쪽을 통해서라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또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뻗쳐놓은 그리고 여기에서 재외동포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는 네. 지원금을 가지고 플러스 현지에서 우리가 더 집어넣긴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계기가 돼가지고 많이 확산이 돼서 행사도 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한국 정부에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해외 어디에 살던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고 우리가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수렴을 해서 보냈을 적에는 네. 많은 쪽에다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문화 우리가 뭐 암만 네. 이러한 시스템이 있고 이러한 방책이 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네. 한국 자체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이게 롱텀이라고 한다면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렇죠. 형식적인 일단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무엇인가 될 수 있게끔. 예 했을 적에 더욱더 도움되게 그걸 갖다가 정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여기에 문화에 맞게 사회에 맞게 많이 해서 훨씬 더 많은 예 한국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남북한이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네트워킹이 서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런 지원이 있을 때 또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사는 분들이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또 반영이 되기까지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말씀이신 바람입니다.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한 첫 시간 어떠셨나요? 지 회장님의 말씀처럼 어떤 일이든 목적의식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재현영의 사람 속으로 더 깊어진 만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